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트럼프가 이슈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지난 대통령을 지냈을 때에도 파격적인 발언으로 우리의 투자에 많은 혼선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할지 이것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이에 맞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만의 방위비를 부담한다? 금리 인하를 당장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지금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지, 과연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파월을 연준 의장 자리에 올린 것은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이 사진은 7년 전 2017년 파월 연준 의장 취임식 때 사진인데요. 젊은 트럼프와 옆에 쭈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서 있는 파월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때만 해도 둘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 전에 연준 의장을 지냈었던 옐런 누님이 기준금리를 너무 올려놨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금리 그만 올리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 말을 잘 듣는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파월은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계속 건들기 시작했었죠. 이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인데요.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린 건가요? 오히려 전임 의장이었던 옐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파월은 옐런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파월과 트럼프의 사이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파월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자르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트럼프는 인터뷰 자리에서 만약에 파월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임기를 채우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르지는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를 법도 한데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원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진짜로 번역 기사와 그대로 써 있습니다. Right thing, 옳은 일을 한다면 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옳은 일이란 게 너무 주관적이죠. 옳다는 것은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 자리에서도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파월의 임기를 못 채우고 파월을 중간에 자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많은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올해 3월 달에만 해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했지만 최근 행사에서는 인플레가 다 잡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놓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비롯한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평소에 금리 동결,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주변 사람들도 금리 인하를 막는 사람들로 채울 생각인데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지지율이 압도적이지만 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금리가 내려가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이든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증시도 떨어지고 기준금리는 제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7월 17일 트럼프는 대만은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면서 대만은 미국에 방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이후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이슈인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트럼프가 대만 반도체를 규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핑계거리가 약간은 이상하긴 하죠. 제가 볼 때에는 큰 이슈가 아닌데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나스닥 지수와 러셀 2000 지수 상승률을 한꺼번에 비교한 것인데요. 위쪽은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이고요. 아래쪽은 러셀 2000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거의 2년 동안 나스닥 지수는 70% 정도 올라왔지만 러셀 지수는 25%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주들이 소외받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격차가 최근에 많이 좁혀졌습니다. 2024년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제는 중소형주들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나스닥의 수급이 러셀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스닥은 고점을 찍고 뚝 떨어지고 있고요. 러셀 지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의 흐름만 보면 나스닥과 러셀 2000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러셀 2000 지수만 올랐다면 증시의 순환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모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인데요. 연준은 소비자 물가지수 2%를 타겟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연준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2%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당연히 지금의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연준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기 이전부터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연준 위원들은 무엇을 포착한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예요. 앞으로 물가가 뚝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앞으로 경제가 정말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의 소비가 둔화되면서 당연히 물가는 뚝 떨어지겠죠.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외쳤었던 굴스비 연은 총재가 최근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즉 금리를 내리는 것을 너무 오래 기다리면 경계 침체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완만한 경기 둔화를 외치고 있었는데요. 현재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황금 경로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황금 경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2인자로 알려진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물가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상향 조정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딱 잘라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중립금리가 팬데믹 이전과 같은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의 저금리 상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과거처럼 제로금리까지 내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제로금리까지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 경제 지표를 보면 경기 둔화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금리 인하를 할 만큼 급격한 경기 침체 움직임까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인 연준 위원들은 급격하게 빠른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무언가 미국 경제 내부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증시는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 일정들이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에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이를 기점으로 증시가 반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트럼프가 증시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증시가 오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막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이 없다면 대선 때까지 증시가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인데요. 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쌍봉을 찍고 전체적으로 힘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당분간은 오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AI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폭락보다는 당분간 보유자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대선 때까지는 오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버티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반대할 뿐입니다. 최근 연설 자리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플레와 경기 침체를 모두 막겠다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변수 중 하나는 정말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만약에 대선 전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외치면 오히려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